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9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탁구에 대한 분석 레포트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또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내일 총 7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왔고 자기 분석이랑 한번 맞춰보시면서 분석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분석 리포트는 뭐 전체 승패 라인, 언오버 라인, 참고 지수, 그 다음에 이슈까지 적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4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날 가장 주목할 만한 4가지 경기 뭐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핵심 이슈들 정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블이랑 캔자스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클블 캔자. 자, 이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캔자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선발 밸류 차이부터 어느 정도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클블 선발이 체코니가 등판하는 상황이고 캔자스가 이제 버거트가 등판을 하다 보니까 순수 ERA를 따져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 자, 이 체코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커맨드에 대한 능력으로 승부를 가져가야 되는 유형인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스토프가 좀 무너진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커맨드를 기반으로 승부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좀 밋밋하게 들어오는 실투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 9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점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 경기력이 아쉽습니다. 뭐 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뭐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더욱더 많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5경기에서 홈런도 6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펀치력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을 라이언 버거트에게 해줄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체코니의 기대값 자체를 높게 잡아주진 않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캔자스의 선발은 라이언 버거트인데 뭐 이번 시즌 괜찮습니다. 17경기 나와서 69이닝 동안 1.09의 WHP와 2.61의 ERA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투피치로 위주로 가져가는데 생각보다 구위라든지 볼끝이 괜찮거든요. 뭐 정타에 대한 억제, 장타에 대한 억제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클블 입장에서도 이제 밸류 높은 페이스볼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킹볼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상성에서도 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버거트가 또 최대의 강점이 뭐냐면은 좌타 전팅이 되게 좋아요. 좌타자 상대로 강했는데 피안타율이 1할 7푼 6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클블 입장에서도 뭐 슈니먼이라든지 콴, 뭐 만자르도, 네일러 이런 친구들 좌타석에서의 해결 능력이 좀 필요한 팀이다 보니까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체코니가 실점을 주는 만큼 화력에 대한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양팀 최근에 불펜은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 켄자가 조금 마진을 남겨주면서 불펜 대결 구간 넘어가면은 약간 소강 상태의 느낌? 그리고 내일 구장도 투색이 좀 친절한 구장인 프로그레시브 구장이라고 한다면 뭐 켄자 프렌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 아니면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자 프렌 역배 8.5 언더 가능성까지 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마이애미랑 워싱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워싱턴. 물 한 잔만 하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최근에 팀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는 타이틀을 좀 달아주겠습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최근 5게임에서 1승만에 워싱턴이 최근에 괜찮죠.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추가하는 구간인데, 다만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로페즈가 4타점 경기를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반등시키면서 경기를 잡아내면서 왔거든요. 여기서 내일 선발이 젠슨 정크가 등판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연승을 가져갈 수도 있는 기회라고 봐요. 이번 시즌 정크 같은 경우에는 총 17번의 경기 나와서 88이닝 동안 1.13의 WHP와 4.09의 ERA, 152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수평 움직임도 좋고 수직 움직임도 좋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좀 타이밍을 맞추기 좀 껄끄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가장 타이밍이 아쉬운 구종이 뭐다? 밸류가 높은 브레이킹 볼에는 속수무책으로 이제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다 보니까 최근 타격감과는 별개로 타선이 좀 부진할 가능성, 젠슨 정크가 굉장히 잘 던져줄 가능성을 열어둘게요, 이거.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워싱턴의 선발은 케이드 카발리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이번 시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은 변화구에 대한 밸류가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도 좀 심하거든요.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경기 나왔을 때는 16.1 동안 이 자책 1.1의 ERA, 하지만 원정에서 3번의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13.1 동안 14자책 9.45의 ERA. 이거 생각보다 이번 시즌 마이애미가 우한 투수 만났을 때 괜찮았거든요. 우한 투수 상대 팀 OPS가 0.733. 리그 13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젠슨 정크의 이 브레이킹 볼에 대해서 워싱턴이 타선이 묶이는 동안에 원정 리스크를 가져가는 카발리를 마이애미가 충분히 공략을 해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마이애미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이 불펜이 한창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실점률이 올라가고 있죠. 결국에 이 워싱턴 팀 자체가 이 불펜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모두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이 좋았던 흐름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와르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좀 열어둘게요. 이것도 마이애미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랑 매치 경기 볼게요. 필라 매치.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매치에 대한 선호도가 아무래도 많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거는 뭐냐? 근거는 로라가 나오니까. 이번 시즌 아론 로라는 13번의 경기에서 69이닝 동안에 81개의 피안타, 피홈런 15개, 볼넷 23개 내주면서 1.51의 WHP와 6.78의 ERA. 일단은 148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뭐 너클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활용해서 타이밍을 뺏어줘야 되는데 커브의 밸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 시즌. 결국 아론 로라는 너클 커브거든요. 근데 커브가 역할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볼질에 대한 억제가 안 될 수밖에 없다. 빠져나가는 공에 대한 이런 밸류가 떨어지다 보니까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치도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 않아요. 최근 5경기 2할 7푼 1리 팀 타율에다가 뭐 이제 홈런이 또 8방이 나오고 있죠. 득점 지원도 나쁘지 않고요. 뭐 시즌 평균 정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매치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고점이 높은 팀입니다. 뭐 컨택 능력, 성구 능력, 펀치 능력까지 밸런스가 워낙에 좋은 팀이다 보니까 저점 노란은 아무래도 공략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매치의 선발은 롤란 맥클레인이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진짜 압도적으로 잘해주고 있어요. 총 4번의 경기 나와서 26.1이닝 동안 0.76의 WHP와 1.37의 ERA, 26.1이닝 동안 자책점이 단 4점밖에 없었거든요. 4번 나와서 4번 다 승리.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사실 이 친구가 좀 존에서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밸류가 높지는 않거든요. 이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빠따가 너무 좋습니다.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는 홈에서의 팀 오펜스가 몇이죠? 0.808. 리그 전체 2위인데 이번 시즌 0.8이 넘어가는 팀이 딱 다저스랑 필라 딱 두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의 타선에서의 강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맥클레인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 나올 때마다 다 이겼으니까 내일도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게요. 저는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득점에 대한 지원은 된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제 맥클레인 이후에도 불펜이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매치가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14이닝 동안 5.14의 ERA. 그래서 뭐 스네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리라든지 이런 뭐 핵심 코어들이 또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뭐 수월하게 경기를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애틀란타 컵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이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팀들이에요. 뭐 주말 시리즈에서 뭐 애틀란타도 이제 그 시애틀 만나서 루징 당하고 왔고, 컵스는 워싱턴을 만나서 루징을 당하고 왔거든요. 둘 다 반등이 필요하다. 자, 언뜻 보기에는 사실 이마나가 등판하는 컵스가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엘더가 이번 시즌 안 좋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에도 6.52로 안 좋았었고 이번 시즌도 5.54로 좀 ERA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변수는 뭐냐면은 엘더가 최근에 잘 던집니다. 엘더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148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이렇게 던져주는데 최근 9위라든지 볼 끝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땅볼 유도라든지 하드히팅에 대한 억제가 또 잘 돼주고 있는 상황이고, 9월 4일이었죠. 컵스 만나서도 7이닝 동안 무자책 완벽한 피칭 내용을 얼마 전에 보여줬다 보니까 내일 이 엘더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을게요. 그리고 컵스는 근본적으로 발사각이 높은 팀이다 보니까 이 펀치력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근데 내일 이 트루이스크 파크에도 경기장 안쪽으로 또 바람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엘도의 최근 9위라든지 내일 경기장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컵스의 강점이 조금 반감되는, 조금 무뎌지는 요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엘도에 대한 기대값을 좀 높게 설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컵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도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에이더가 막 7이닝 무자책, 7이닝 무실점 이렇게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봐줄게요. 이거 이제 이만하가 같은 경우에도 내 경기장의 이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흐름을 봤을 때 무난하게 뭐 6이닝 이상 뭐 2실점 이하 정도는 끊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애틀란타도 최근에 타격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보고 싶고요. 양팀 선발들이 최대한 긴 이닝을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주면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요런 느낌의 경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틀란타가 역배다 보니까 프랭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랑 미러키 경기 볼게요. 텍사스 미러키 텍사스 미러키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미러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홈팀 텍사스가 최근 경기력이 좀 아쉬워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2.2득점에다가 실점이 4.6실점씩을 가져가면서 이 실점 억제에 대한 강점이 조금 무너졌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경기력이 좀 아쉽죠. 여기서 내일 선발 미러키의 선발 호세 킨타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22경기 나와서 121이닝 동안에 1.31의 WHP와 3.72의 ERA 최근에 싱커가 얘가 괜찮거든요. 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약점이 뭐다? 아쉬운 점이 뭐다? 자완 상대로 팀 어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658 리그 전체 23위 수준 많이 아쉬웠거든요. 자완 상대로. 자 그래서 저는 뭐 최소한 퀸타나가 6이닝 이상 3실점 이하 퀄스 이상은 최소한 잡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텍사스의 선발은 제이크 레치가 등판합니다. 레치도 이번 시즌 나쁘진 않아요. 28경기에서 68.2이닝 동안 1.28의 WHP와 3.15의 ERA 152km짜리 패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뭐 익스텐션도 되게 좋고요. 무브먼트라든지 볼끝 강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은 이 미러키가 보여주는 컨택 능력 미러키라는 팀 자체가 워낙에 뭐 성구 능력이라든지 컨택 능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레치의 무브먼트라든지 아니면 볼끝에 대응이 되면서 뭐 레치를 털어줄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서도 최소한 투구수는 늘려주면서 빠르게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격감 괜찮죠 미러키. 그래서 만약에 레치가 5이닝 이전에 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최근 또 텍사스가 불펜이 또 부진하고 있죠.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마틴이라든지 뭐 밀러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좀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러키가 저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미러키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에인절스랑 미네소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인절스, 미네소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은데 홈팀 에인절스가 최근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7.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 그래서 사실 얘네가 최근에 뭐 선발부터 시작해서 뭐 불펜, 뭐 피딩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점이 많은 거죠. 그리고 내일 선발 이 케이든 다나 같은 경우에도 152kg짜리 페솔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로 가져가는데 구위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무브먼트라든지 볼끝이라든지 커맨드라든지 보이지도 조금 심하고 장타에 대한 억제도 조금 아쉽거든요. 그리고 미네소타도 뭐 최근에 빠따가 그렇게 막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뭐 벅스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윌러라든지 이런 이제 타점에 대한 친구들이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펀치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죠 미네소타는. 그래서 저는 다나에 대한 기대값을 정말 최소한으로 잡아줄게요. 솔직히 뭐 4.91이 찍히고 있는데 뭐 5.6점대가 찍힌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미네소타의 선발은 이제 시메온 우즈 리처드슨이 등판을 하는데 사실 이 친구도 지금 문제예요.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 원정에서는 9경기 나와서 39.1 동안에 피홈런 10방, 26자책, 5.95의 ERA. 에인저스도 최근에 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얘는 펀치력이 좋아요. 이번 시즌 경기당 홈런 개수가 1.38개로 리그 전체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리처드슨이 볼질 하다가 홈런 맞고 대량 실점까지 가져갈 가능성 열어두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사실 양 팀의 선발들이 끝내고 내려와서도 불펜도 문제죠. 에인절스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22.2이닝 동안 5.96의 ERA 불펜. 미네소타도 최근 5경기 18.2이닝 동안 7.23의 ERA. 아마 선발부터 불펜 구간까지 계속해서 지금 타점이 생성이 되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경기들 중에 가장 긴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플레이 시간이 가장 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볼질 엄청 하고 홈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한번 경기 보시죠.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시애틀이랑 세인트루이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세인트루이스. 자, 홈팀 이제 시애틀이 길었던 원정 9연전을 끝내고 왔습니다. 홈으로 돌아왔고요. 애틀란타 상대로 마지막 2경기를 10득점, 18득점을 가져가면서 빠따가 확실히 터지고 왔거든요. 뭐 이제 롤리라든지 로드리게스라든지 수아레즈, 뭐 폴란코 굉장히 많은 타점을 정립을 하면서 타선이 반등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내일까지 조금 타선에서의 강점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7.6득점. 게다가 내일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내일 매치업 상대는 마이스 마이콜라스가 등판 예정인데 사실 마이콜라스도 이번 시즌 안 좋거든요. 뭐 5점에 수렴하는 이제 ERA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난 시즌도 5점을 찍었었지만서도 어쨌든 좀 싱커가 밋밋하게 들어오는 공이 좀 많습니다. 밋밋하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도 있거든요. 이제 원정에서는 13경기 나와서 59.2이닝 동안 45자책, 6.79의 ERA.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 안 되고 있고요. 장타에 대한 억제도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점에 달리고 있는 시애틀의 타선을 상대로 마이콜라스가 시애틀 원정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값은 저는 뭐 최대한 낮게 잡을게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시애틀의 선발은 브라이언 우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잘하고 있죠. 27경기 나와서 169.2이닝 동안 0점대의 WHP와 3.02의 ERA. 뭐 155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구속도 빠르고요, 커맨드도 좋고요, 구위도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 되게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안 요소는 이닝 대비 피홈런이 조금 많기는 해요. 근데 내일 상대가 누구다? 세인트루이스. 이번 시즌 가장 펀치력이 떨어지는 팀 중에 하나고요. 게다가 내일 구장이 어디다? 티모바일. 여긴 또 이제 대표적인 투수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가 이런 펀치력을 기반으로 T모바일에서 우를 상대로 펀치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게요. 그래서 뭐 시애틀이 선발 구간에서 압도적인 화력 기반으로 마진을 남겨주고 후반부는 약간 소강 상태의 느낌?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애틀 승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7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떠들어 봤는데 일단 자기 분석이랑 한번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이제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저의 분석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